계속해서 2014년 오후 공채 자료에서 기출풀이 두 번째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부터 40번까지 총 20문항 진행됩니다. A책형인 거 참고해 주시고 2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은 어느 대학의 전공 분야별 과목 수와 영어 강의 과목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놨고 전공 분야별 과목 수가 나와 있고 밑에 영어 과목, 영어 강의 과목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전공 분야별 과목 수에서 전공 분야별 영어 강의 과목 수가 차지하는 게 이 비율이다라는 거고, 일단은 바로 기억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죠. 이 전공 분야의 과목 수는 이 대학 전체 과목 수의 25% 이상이다 라고 물었는데, 좀 더 스마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2가 31개예요. 자, 그러면 31에다 곱하기 4를 하면 126입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126을 넘어간다면 무슨 뜻이죠? 얘가 전체 전공 분야별 과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미만. 만약에 이걸 다 더한 게 126보다 작다면 무슨 뜻이죠? 얘가 그 전체 과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그렇죠. 초과. 이상이라고 하면 문제 있을 수도 약간 초과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런 걸 뜻하는 거죠. 25%가 왜 4를 곱했냐? 4분의 1이 0.25 25%니까 분자 4배 차이 나니까. 이해되셨죠? 가볼게요. 다 어쩔 수 없어요. 다 구하는 거예요.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26, 38, 51, 82 이거 더하면 뭐죠? 130이네요. 자, 그럼 130이죠. 126보다 큽니다. 그 말은 130분의 31이 25% 미만이란 소리니까 틀렸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제거해주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영어 강의 과목 수가 두 번째로 적은 전공 분야는 A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이 선지가 옳은 선지가 그러니까 이제 옳은 선지, 맞은 선지가 되려면 얘가 이제 얘보다 작은 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가 15개입니다. 이거 칸이 좀 부족하니까 좀 이면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개인데 A는 46.7이야. 이게 지금 그 영어 강의 과목 수의 그 개수다라고 보는 거겠죠. 맞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분수의 소수 표현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15분의 7이라는 거는 아주 명백하고 자명하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뜰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7개구나 라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아도 문제를 풀고 맞추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15 곱하기 50%라고 치면 얘 7.5인 거는 우리가 암산 누구나 다 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50%보다 46.7%를 곱하는 게 좀 더 낫겠지, 숫자가. 그러면 0.5 지워주면 한 7개 정도 되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이거 소수 표현을 이용해서 푼다면 불안이 생기지도 않고 이거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46.7%는 40% 플러스 6.7%입니다. 근데 6.7%는 15분의 1이고 얘를 40%를 환산하면 15분의 6이 됩니다. 왜요? 약분해 보세요. 5분의 2는 40%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NCS나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3분의 1은 33.3%다. 그 다음에 4분의 1은 25%고 6분의 1은 16.7%다. 이 정도까지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거 어차피 시험장에서 못 써먹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대충 응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70.4% 아니 한 70.8%? 한 70, 애매하게 해볼까요? 한 71.1% 이런 식으로 본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분수로 바꾸려면 100분의 71도 있겠지. 71%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좀 전문화된 그런 소수 표현을 이제 이걸 쓴다면 이걸 보고 뭐가 떠오를 거냐면요. 5분의 7이 떠오릅니다. 7분의 1은 14.3%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14.2857 점점점점 이렇게 가는 숫자죠.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럼 14.3%인데 5를 곱하면 뭐가 되죠? 대략 한 71.5%가 됩니다. 그 말은 대략적으로 7분의 5가 71.5%인데 71.1%는 약 0.4%포인트 차이니까 이걸 분수로 바꾸면 대략적으로 7분의 5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문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아무튼 볼게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간
벌써 5분이나 지났네. B를 볼게요. 11분의 10. 이거는 11분의 10입니다. 이게 지금 대놓고 그 분수의 소수편 아는 애들 쉽게 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C도 보면 얘 91.7 이거 정확하게 12분의 11입니다. 분모 이거 곱하라고 해놨죠? 13은 그냥 이거 곱하세요. 13 곱하기 6은 78이니까 8입니다. 1.5가 있으니까. 80.6도 곱하세요. 그냥 24점 몇인데 25로 나오겠죠. 반올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66.7은 다 알죠? 3분의 2. 친근합니다. 8. 36. 11.1은 정확한 건 아니고 9분의 1입니다. 그럼 4개죠.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었냐면,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해보려면 시간이 되게 오버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합니다. 제 채널에 분수 대소 비교 연습이 많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세요. 강요는 아닙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그럼 얘를 왜 다 구해줬냐면, 이 문제 풀려면 이거 다 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A가 7개였죠. 얘보다 작은 게 하나만 있으면 성공입니다. G. 빼고는 다 A보다 크죠? 그럼 오른선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걸 제거해주면, 자, 이 상태에선 디귿이 똑같죠? 디귿 넘어가세요. 그냥 리을 보고 넘어갈게요. 영어 강의 과목수는 이 대학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이다. 아까 우리가 130개가 전체 과목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50%를 넘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의 절반. 65를 넘어가면 되겠구나. 65랑 같거나, 그러니까 65 이상이면 된다는 거니까 볼게요. 7, 17, 28, 36.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61. 뭐 벌써 나머지 두 개 안 구해도 65를 넘으니까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및 현황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은근히 실수 많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조심합니다. 1번.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비공개. 이걸 봐야겠죠. 270만 건, 140만 건. 곱하기 2배하면 280만 초과. 얘는 270만. 분모보다 곱하기 2한 개 크니까 당연히 50% 넘는다. 라고 볼 수 있고.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중 이거겠네요. 전부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가 이거 3만 건, 3만 3천 건.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중 개인 사생활 침해의 어쩌고저쩌고한 건수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개인 사생활 여기 있네요. 46298 맞죠? 33은 작으니까. 자, 3번.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이 30년 미경과 비공개 기록물 중 비공개로 말장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냥 제가 발음하다 좀 짜증났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자, 이거죠.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분의 이거랑 분수,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를 둘이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볼까요? 108만으로 보고 120만으로 봅시다. 150만, 128만. 누가 더 커 보여요? 얘가 더 큽니다. 왜냐면 분자와 분모의 차이가 적을수록 그 분수는 그렇죠. 1에 수렴합니다. 얘는 22 차이가 나고 얘는 1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사건으로만 봐도 얘는 여사건이 10%고 그러면 나머지가 90%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여사건으로 봐도 얘는 10%를 월등하게 넘죠. 그 말은 뭐죠? 150분의 128은 80x%다. 80%다. 80%대다. 때에 해당한다. 80%대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큽니다. 근데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현황 및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이고, 추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추가 필요한 자료. 보고서의 이제 유형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필요는 나름, 그래도 좀,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문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는 뭐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고, 이건 뭐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심의 건수는 5376으로 전년 대비. 자, 2009학년도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2009학년도 심의 건수를 동그라미 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 학생 수는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
심리상담 이런 거 나와 있죠? 서면사과. 뭐, 여기 있네. 기타 조치 중에서 퇴학 조치보단 전학. 퇴학이랑 전학이란 키워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말은 기타 조치에서 퇴학이랑 전학이 지금 분류된다라는 거를 여기 보고서에서 벌써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전학 및 퇴학 조치수 나와 있네. 그럼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이거라고 해서 뭔가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으니까 얘가 정답이겠지 싶을 수 있는데 2010학년도 학교폭력 심의건당 평균 피해 학생 수는 심의건 수가 나와 있고 피해 학생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면 되니까 뭐 구할 수 있겠죠.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지역별, 시기별 시장수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고요. 바로 볼게요. 읍수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없고 시장은 읍에만 있다. 가정합니다. 기억. 1770년 대비 1908년 시장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상이다. 라고 했는데 276, 283. 자, 그럼 몇이 증가했지? 자,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줍니다. 7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볼게요. 얘는 1 증가하니까 솔직히 볼 필요 없죠. 너무 작으니까. 얘는 5 증가하네. 충청은. 전라는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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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러니까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157분의 5가 충청의 1770년 대비 1908년 증가율, 276분의 7이 경상의 1770년 대비 1908년 대비, 그러니까 증가율인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비교하세요. 무슨 157분의 5 vs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연습을 기르면 이거 쓰는데 솔직히 무슨 막 빛의 속도로 막 쓰는 거 아닌 이상은 이거 그래도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 아껴야죠. 자, 그럼 5에서 7 증가하는 거는 뭡니까? 한 20% 정도, 20% 증가했죠. 근데 얘는 뭐예요? 157에서 276이면은 100이 넘게 증가를 해. 그 말은 60% 이상 증가했지.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기 전 분수가 더 크다. 그럼 충청이 더 큰 거예요. 경상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니은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 니은은 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선지 플레이는 이게 아니고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얘네들 중에 답이니까 리을만 보고 판단해야지. 이게 선지 플레이입니다. 저는 이제 기억을 확실하게 봤는데 니은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니은은 볼 필요 없겠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시기별 시장수 하위 5개 지역의 시장수 합은 해당 시기 전체 시장수의 50% 미만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상위 5개 지역의 서메이션, 즉 합은 50% 이상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초과. 그러면 상위 5개 지역 더해서 그냥 50% 초과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숫자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해주고 상위 5개 볼게요. 뭐 딱 봐도 얘네들이 커 보이네. 얘랑. 그럼 이거 더하면 뭐 500 가까이 되고 600 넘고 벌써 이것만 3개만 더해도 600이 넘는데 얘의 절반은 531이니까 가뿐하게 넘죠. 얘도 볼게요. 비슷하니까. 얘도 비슷하네. 그냥 볼 필요도 없고. 얘도 450, 500, 600 다 넘네요. 다 50% 넘으니까 그 말은 하위 5개 지역 합은 50% 미만. 오케이라는 거죠. 리을 볼게요. 1830년 각 지역의 읍당 시장수를 살펴보면 함경도의 읍당 시장수는 5번째로 많다. 그 말은 그렇죠. 함경도의 읍당 시장수보다 큰 애들이 5개 지역만 4개 지역이냐? 이게 맞으면 이거 옳은 보기 아니면 틀린 보기라는 거지. 함경 볼게요. 14, 42. 정확하게 3으로 떨어집니다. 그 말은 3보다 큰 애들이 4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볼게요. 얘는 볼 필요 없고 얘 넘네요. 평안. 황해도 넘고 경상도 넘고 전라도 넘습니다. 충청 53 곱하기 이거 조심하세요. 3 곱하면 159인데 158로 해놨어요. 경기는 3 곱하면 100 넘어가니까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몇 개 쳤지? 얘네들은 이거 헷갈리게 가에 여긴데 1, 2, 3, 4 맞죠? 리을 맞고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5번 보도록 할게요. 5년에서 10년까지 IT 산업 부문별 생산 규모 추이에 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바로 봅시다. 자, 기억. IT 산업의 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385.4라고 했는데 바로 암산합시다. 32.2.
그냥 32로 봐요. 그냥 2 무시하고. 32, 그거의 절반은 16, 48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370점 몇이니까 가뿐하게 15%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2010년 융합 서비스는 전년 대비 생산 규모 증가율이 정보통신 중에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생산 규모 비중도 가장 컸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융합 서비스가 7.4에서 8.8, 9.5에서 10.3, 43.7에서 44.3. 당연히 1.4가 증가한 얘가 가장 증가율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게 작은데 여기서 1.4 증가한 게 여기서 0.8 증가한 거랑 여기는 감소했네. 당연히 크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맞고 2010년에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컸다라고 했는데 63분의 8이 가장 큽니까? 8.8이 가장 작은데? 틀렸죠. 자, 2006에서 10년 동안 정보통신기기 생산 규모에서 얘네들이 다 차지하는 비중의 수는 매년 변화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봅시다. 2006년부터. 자, 얘가 1등이죠. 1등,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 그 다음에 3등이 어딜까요? 3등, 4, 5는 나중에 봅시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맞나? 1등, 2등, 3등, 1, 2, 3, 1, 2, 3, 뭐 1, 2, 3. 대충은 맞아요. 그럼 얘네들만 볼까요? 얘네들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05년 조심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큰데 여기서도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리을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보죠. 5에서 10년 동안 정보통신기기 부문에서 전자부품, 응용기기 각각 생산 규모는 매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증가했고 증가했지만 여기서 감소를 안 해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26번 보도록 할게요. 경시대회 봤는데 빵꾸 뚫어놨습니다. 볼게요. 20문항 100점이고 정답인 거에 5점 득점, 오답은 2점 감점, 안 풀면 빵점. 괜찮네요. 감점은 좀 그렇다. 아무튼 응시생 I에 풀지 않은 문항수는 3, 71점이고 15개를 맞았어요. 그럼 일단 15 곱하기 5 하면 75점을 확보합니다. 근데 여기서 4점이 차이 나고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를 틀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4점이 깎이니까. 그러면 17이니까 안 푼 거는 3개. 옳습니다. 자, 풀지 않은 문항수의 합은 20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빵꾸를 채워야죠. 얘부터 볼게요. 16 곱하기 5는 80점입니다. 근데 4점이 똑같이 얘랑 똑같이 4점이 깎여있죠. 그 말은 2개 틀려야 되고 풀지 않은 거 2개. 75점 난감하죠.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점수가 5점 단위예요. 맞추면 100점이나 95점이나 90점이나 85점이나 80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 오답이 없다면. 근데 여기서 뭔가를 빼주면은 항상 2점 단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98이나 93이나 뭐 4점을 빼주면 81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4점 빼주면 2개 틀려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틀린 문항이 있다면, 오답 문항이 있다면 절대로 75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5의 배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 경우가. 그 말은 뭐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풀지 않은 문항수 5개고 15개를 맞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현명합니다. 피셋에 아주 적합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감하게 풀지 않는 거, 나머지는 다 맞춰버리는 이게 진짜 피셋형이네요. 피셋형 인간이 아니라 피셋에 참 적합하신 분입니다. 치고 빠지기 잘합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예, 64점. 얘는 일단 6점이 깎인 게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러면 70점이니까 14개 맞았으면 되나? 됐다. 그 다음에 틀린 거 3개, 안 푼 거 3개. 계산해 봅시다. 3, 6, 8, 13, 19 틀렸죠. 80점 이상인 건 5명인데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어차피 해봐야 답 나오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응시생 제2의 오답과 풀지 않은 거는 3, 3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리을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디귿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세요. (27번) 볼게요. 국회의원 SNS 이용자 수 현황을 나타냈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거죠. 자, 1번
여야별 SNS 이용자 수, 여당, 야당이 있는데, 얘네 둘을 더하죠, 어차피. 뭐, 이거 다 더하는 것보다 이거 둘을 더하는 게 빠를 테니까. 됐죠? 61명, 24명, 85명인가? 여대 야소네요. 여대 야소. 맞습니다. 이용자 구성비 볼게요. 남자, 여자 있고 여당, 야당으로 나눠놨고 여당은 이거 하얀 거. 자, 남자 볼게요. 남자 총 192명인데 여당 남자가 123. 그 다음에 야당 남자가 69. 그러면 뭐 대충 비율이 돼야겠죠. 근데 이거 잘못된 게 뭐냐면 잘못된 거 한번 보죠. 뭐부터 보지? 이거부터 보죠. 야당이 69니까 192분의 69를 190분의 7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19분의 7인가요? 19분의 7. 그러면 얘를 이제 200으로 놔두면 이거 나누면 35%거든요. 근데 200보단 190이 크니까 35%를 약간 넘는 수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습니다, 여기. 그러면 반대로 이건 볼 필요가 없겠죠. 왜? 얘네들이 더해서 100%가 돼야 되니까. 192니까. 여자 볼게요. 38 중에 얘를 보죠. 22가 쉬워 보이네. 자, 그러면 22, 38을 약분해주면 11분의 19. 이것도 분수분모 해주면 되게 편해요. 완벽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19분의 10이랑 19분의 1을 더한 것과 똑같고 19분의 1은 분수의 소수 표현에 의해서 약 5.26%입니다. 그 말은 52.6%, 5.26%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58. 몇 프로가 되겠지. 근데 여자는 여당이 61%니까 이거는 뭐 반올림도 아니죠.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넛형, 원형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야당 보면 당선의 수배력이 나와 있는데 4선 이상이 7명이고 3선이 14명이죠. 그 다음에 얘 28명이죠. 그 말은 얘의 2배, 4배라는 거지. 4선 이상이 8.2, 3선은 곱하기 2하면 16.4. 틀린데요. 반올림 했잖아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얘도 보면 4 곱하면 32.9니까 0.1 뭐 큰 차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32.8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8번 볼게요. 11년, 12년 수입 수요량 자료 나와 있고 목표 재고일수가 나와 있고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재고량은 무슨 뜻이냐? 365일분의 전년도 수입 수요량 이게 이제 분자로 가고 이거 재고일수 곱한 이거다. 그리고 목표 재고일수는 별도의 가정 없이 매년 동일하다라고 했고 바로 볼게요. 이거는 좀 이면지를 써야겠네. 공간이 없으니까. 1번 2014년 5개 품목 목표 재고량의 합계는 2012년보다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13년 재고량 구하려면 얘를 써야 되고 12년 재고량을 구하려면 얘를 써야겠지.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감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해봐야겠죠. 365일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외해 줍니다. 그리고 얘도 나눠요. 그냥 20으로 2, 4, 2, 3, 3. 그냥 이거 한번 보죠. 자, 이 3,000이 증가했네. 얘는 마이너스 5,000이네. 얘는 3,000이네. 얘는 마이너스 1,000이네. 얘는요 4,000입니다. 얘를 다 더하냐? 그건 아니죠. 얘네들 다 곱해서 더해야겠죠. 자, 그러면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둘이 그냥 곱해서 더하면 12,000이죠. 6,000이니까. 그 다음에 얘랑 똑같으니까 사이좋게 또 해줍시다. 3,000이니까 3,000에 6을 곱하면 18,000. 그 다음에 마지막 4. 얘는 마이너스 2만. 맞나? 어쨌든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얘네들을 더해서 이걸 빼도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전년 대비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1번입니다. 특이하게도. 되게 그러니까 막 계산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1번으로 답이 정해져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무조건 막 이렇게 다 곱하고 365일을 고려를 해줘야 되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으니까 비교를 할 때 얘는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익히면 좀 수월하게 이 문제들을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나머지 뭐 할까? 5번만 보죠.
12년 재고량은 구리가 납의 50배 이하라고 했는데 구리랑 납을 보죠. 어차피 365일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0도 두 개 지워줄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2, 14, 4, 390이 되지. 그럼 이거 나눠볼게요. 2 나누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주면 약분. 그러면 780이죠. 그럼 14와 780의 vs 대결이네. 여기다 50배를 곱하면 딱 700이 된다. 그쵸? 하지만 780은 얘보다 크니까 무슨 말? 50배 초과. 그러니까 50배보다 크다. 아유, 배가 안 써지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랄게요. 매칭형 문제네요. 29번. 볼게요. 5년부터 10년까지 6개 국가 R&D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B와 C에 해당하는 국가가 누구냐 이걸 물었으니까 한번 보고 일단 보죠. 자, R&D 투자액이 이거고 얘는 이제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니까 분명히 GDP를 물어볼 거예요. GDP는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R&D가 얘니까 GDP를 구하려면 넘어가고 얘가 분모로 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투자 재원별. 그러니까 이 R&D 투자액이 2005년 A국가 71.1 10억 달러라면 그게 이렇게 비율이 나눠지더라. 정부, 민간, 기타로. 됐습니다. 갈게요. 정부 재원에 의한 R&D 투자액 상위 2개 국가는 무와 정이다. 일단 볼게요. 325.9, 128.3. 얘네들이 가장 일단 두각을 나타내보니까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에 정부 재원. F는 29.8, 30%죠 거의. D도 16.8. 그럼 일단 F는 무조건 크겠네요. 나머지가 막 이게 크다 해도 34, 64, 39, 40, 71 이 정도니까 F는 포함을 하고 나머지에서 가장 큰 걸 찾아야겠죠. 근데 나머지도 얘가 가장 크네요. D랑 E를 비교하면 정부랑 이거 보면 거의 약 2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지만 E에서 D로 갈 때 34에서 128.7은 뭐 3배 이상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D가 더 크겠죠. 따라서 DF가 무랑 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용해 볼까요? 갑과 무라고 했지. 겹치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갑, 무, 정을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GDP 상위 2개국은 갑, 무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GDP를 다 구해야 될까? 아니죠. 갑과 무라는 건 1등, 2등이란 소리고 그러면 D랑 F가 무 아니면 정인데 얘네 둘이 비교해서 어쨌든 얘네 둘이 무정인 건 확실하잖아요. 누가 무정인지 몰라도 얘가 무일 수도 있고 얘가 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무가 2등이랬으니까 얘네 둘 중에 큰 게 2등입니다. 무조건 GDP가. 그럼 DF만 보죠. 이거 나누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뭐야? 분모 작고 분자 훨씬 큰 F가 더 크죠.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럼 F가 뭐죠? 무입니다. 그럼 D는 뭐지? 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갑과 무라고 했으니까 갑도 한번 구해보죠. 얘 다음으로 큰 게 누굴까? 여기 나오네요. 갑. 160을 1.76으로 나눈 게 나머지보다 크니까. 자, 그럼 다 구했고 갑, 정, 무니까 뭐 얘는 지울 수 있겠네. 왜냐면 BC는 절대로 갑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 3, 4, 5 중에 나올 거고 나머지 한번 봅시다. R&D 투자액이 매년 증가한 거는 갑과 을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여기서 갑과 을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R&D 투자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리고 갑은 구했으니까 B, C, E에서 매년 증가하는 것만 찾아가면 되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가. 오케이.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말이 맞으려면 분명히 얘네 둘만 증가해야 되니까 나머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B는 을이니까 제거해주고 나머지 이제 병 볼게요. 병과 기. 자, 전 이거 볼게요. 이게 좀 편해 보이네. 2007년 이후에 R&D 투자액 중 민간 투자 비중이 매년 감소한 건 병, 기라고 했으니까 C, E만 볼게요. 민간 7년부터 보는 거예요. 쭉 감소하네. 그럼 C가 뭐야?
병과 기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나? 매년 감소한 국가는 병과 이거는 얘도 이제 매년 감소하겠네. 그러면 볼게요. 맞네요. 그러면 C랑 E는 병과 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2010년 민간 재원에 의한 R&D 투자 하위 두 개는 을과 기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기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둘 중에 작은 게 기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꼴등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을과 얘네 둘 중에 하나니까. 그 2010년 민간 재원 봅니다. C가 65%, E가 44%, 그 다음에 76.9, 36.7. 누가 더 작을까요? 36.7에 44% 곱한 게 76.9에서 65 곱한 것보다 작겠죠. 그럼 E가 기가 됩니다. 그럼 얘가 병이니까 BC는 뭐죠? 을병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30번 볼게요. 수출입액 현황이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 무역 규모, 수출 수입 다 더하는 거죠. 가장 큰 애는 2008년이고 누가 봐도 가장 커 보이죠.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X축, Y축이랑 그 눈금 표시랑 간격이랑 최대 최소값이 똑같거든요. 그 말은 이거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가장 큰 게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거예요. 얘보다 더 큰 게 있나? 2007년? 아니죠. 얘가 더 크지. 2009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맞고 가장 작은 건 2001년. 얘보다 작은 사각형의 면적을 가진 게 있나? 없죠. 정답은 그러니까 얘 옳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제가 고급 스킬 알려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못 배웁니다, 이거.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이 가장 높은 애는 2003년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면 이거 다 더해야 되거든. 귀찮잖아요. 헷갈리고. 수출액 대비 이거는 이제 X축, Y축으로 보면 즉 기울기 X분의 Y 즉 9배를 구하는 거니까 자 가장 높은 애는 여기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이게 가장 높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획은 2003년이고 흑자폭이 가장 큰 애는 2007년이다. 흑자와 적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온 문제이긴 해요. 안 나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대부분 다 말을 각주를 써주거든요. 수출 빼기 수입액이 0보다 크면 흑자, 0보다 작으면 적자. 아마 이거 출제위원께서 그 각주를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면서 괜히 또 안 달아줄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는 피셋에 나온 무역 문제에서 항상 흑자 적자를 물어볼 때는 이걸 표시를 해줬었거든요. 아마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적자폭이 가장 큰 애는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 그려가지고 여기가 수출이고 수입이죠. 그 말은 이 그래프에서 여기 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흑자폭이 가장 큰 거고 여기 쪽으로 그 가장 이제 차이가 큰 게 적자폭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자폭이 가장 큰 애가 2003년이라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2003년에 그 이 짝대기가 차이 짝대기가 가장 큽니다. 2002년, 2004년보다. 그 말은 적자폭이 가장 크다라는 게 맞고요. 흑자폭은 여기서 이제 그 가장 거리가 큰 애를 찾으면 돼. 2007년 볼까? 얘보다 더 긴 거 있나요? 여기서?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면 되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프를 읽을 수 있으면. 2001년 이후 전년 대비 무역 규모가 감소한 애는 수출액도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무역 규모가 지금 감소했나? 아니 얘는 증가했죠. 볼 필요 없어요. 2002년은. 2001년도 볼게요. 자 2001년은 전년 대비 감소합니다. 왜? 사각형 면적이 줄어드니까 무역 규모가. 근데 수출액도 일단 감소합니다. 2002년은 증가하니까 볼 필요 없고 2003년도 규모 증가, 4년도 증가, 5년도 증가, 6년도 증가하니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7년도 증가하니까 볼 필요 없고 자 7년에서 8년은 어떻게 될까요? 수출액은 줄어들었지만 수입액은 좀 더 커졌어요. 수출액이 그 감소한 폭보다 증가폭이 더 크니까 무역 규모 증가하고요. 2009년은 감소하네. 수출액은 이만큼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자, 근데 2009년 전년 대비 그럼 무역 규모가 감소한 건 맞는데 수출액도 감소했나? 미약하게나마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아마 29, 30번이 어렵다기보다는 봐야 될 자료가 조금 막 지저분해 보이고 요구한 게 막 계산이 좀 필요하니까 아마 29에서 30번이 좀 시간을 깎아먹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29랑 30번을 배치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안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31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의 내용과 이제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볼게요. 2009년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중에서 수급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래요. 그러면 1번 바로 볼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예분의 예가 80% 이상이라는 건 예분의 예는 20% 미만. 따라서 얘 20%가 얘 안 되는지만 볼게요. 140 안 되고 130 안 되고 얘 130 넘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180 넘어가니까 20%가 작네. 그럼 다 무슨 뜻이다? 80% 넘는다. 1은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수급 가구 중에 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냐 그걸 물어본 건데 이거 바로 보면 돼요. 이거 바로 이용하죠. 여기 다 계산을 더해놨으니까 예분의 예는 30%가 돼야 안 돼요. 얘 30%는 못해도 170이 넘어가니까 안 되죠. 70%대입니다. 얘도 안 되고요. 얘도 비슷비슷하잖아. 지금 숫자가 그렇죠? 542분의 147은 30%가 안 돼요. 그 말은 얘가 70%대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80%가 되냐? 안 되죠. 얘 80%로 되려면 400이 넘어가야 되니까. 자, 얘 보죠. 735분의 98. 20% 미만이에요. 얘는 80% 이상. 하지만 90% 되냐? 안 되죠. 얘 90%가 되려면 630, 그 다음에 35의 90%는 뭐죠? 한 31.5인가? 그러면 660을 넘어야 되는데 얘는 637이니까 옳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안 써지죠? 그러니까 25배 넘죠? 맞습니다. 4번. 일용 근로자 수급 가구가 수급 가구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부터 매년 65%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591분의 356.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이거 딱 봐도 60%도 안 돼요. 60% 겨우 될까? 한번 해보죠. 300에다가 90의 60%는 54, 354, 60% 가까스로 넘어요. 60점 몇 퍼센트 정도 되겠지. 아무리 못해도 61%입니다. 그 말은 65%안 돼요. 2009년부터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32번 매칭형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등록률이 30% 이상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치과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얘 30% 넘나 볼까? 얘 2800으로 봐도 30%를 곱하면 840이니까 872니까 가뿐하게 넘네? A 일단 맞고요. 얘는 알 수가 없고 얘는 30%못 넘어. 얘도 못 넘어. 자, 그러면 A, B, D 중에서 종합병원 치과가 나오고 C는 죽었다 깨나도 종합병원과 치과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C가 왜 30%안 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C가 치과인 얘를 지웁니다. 종합병원 등록 의료기관 수는 안과 등록 의료기관 수의 2.5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A랑 B랑 D 중에 하나가 무조건 종합병원이 되는데 2.5배 이상이라면 얘는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얘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얘 말고 얘는 되나? A랑 D가 되나? 한번 볼게요. 얘가 141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안과라고 치면 여기에 2.5배를 해주면 뭐가 되죠? 280에다가 이거의 또 절반이니까 400을 넘어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얘나 얘는 절대로 종합병원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적어도 얘 정도는 돼야 2.5배가 충족이 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안과가 뭔진 몰라. 안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안과가 뭐가 됐든 간에 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종합병원이 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종합병원 등록 의료기관 수라고 했으니까.
아니, 얘보다 작으려면 막 몇십이 돼야 2.5배가 되니까. 그래서 B가 종합병원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종합병원이 A 이렇게 세 개만 남네? 따라서 얘는 종합병원입니다. 자, 다음. 치과 등록 의료기관 수는 한방병원 등록 의료기관 수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B가 만약에 치과라고 한다면 한방병원 등록 의료기관 수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자, D 볼게요. 치과가 B, 한방이 360. 자, 그러면 일단 적다. 3번은 맞아. C도 한번 볼게요. 야, 만약에 C가 얘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한방병원이라고 치면 B가 치과고, 뭐야, 똑같은데? 그럼 맞잖아요. 자, 그러면 안과에서 뭔가 차이가 나겠죠. C가 안과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C가 안과라면 얘 2.5배를 해주면 750 정도 되겠죠. 그럼 얘가 870이니까 2.5배 이상. 하지만 D가 안과라면 얘 2.5배 해주면 720에다가 180을 더해주면 900이죠. 근데 종합병원의 등록 의료기관 수는 872입니다. 2.5배 미만이란 소리죠. 따라서 D가 안과가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결국 남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B가 안과인 경우 맞기는 한데, 그러면 얘가 치과가 되고 얘가 한방병원이 되잖아요. 근데 치과 등록 기간은 한방보다 작아야 되는데 크잖아요. 305, 360.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 문제는 선지를 좀 보면서 풀어야 되는 좀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33번 볼게요. 연봉 문제네요. A씨에게 제시한 연봉이 여기 나와 있고,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2014년 연봉은 중국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150원 위안, 얘는 1150원 달러, 얘는 100엔에 1100원. 뭐 이렇게 짜증나게 해나, 그죠? N을 지울게요. 11입니다. 11엔, 11원 per N.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죠. 미국 3만원. 그냥 3이라 쓸게요. 중국 26만. 150원. 위안. 그 다음에 일본 290만. 왜냐하면 만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1.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얘를 다 바꿨기 때문이지. 1엔, 왜냐면 1달러 1위안 기준인데 얘만 100엔이잖아. 하여간 일본만 독특해. 유별나. 그죠? 그래서 1엔으로 바꿔줍니다. 짜증나, 일본.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중국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쉽죠. 뭐 2600에 이거의 절반은 1300이니까 3900. 얘는 뭐 3450 정도 되겠죠. 얘는 3190 정도 되나? 어쨌든 얘가 가장 큰 게 맞습니다. 2015년은 일본이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아우 귀찮게 합니다. 얘는 똑같죠. 이거만 바꿔지겠네. 자, 1200, 140이니까 여기다 그냥 재활용할게요. 그럼 누가 가장 작을까요? 얘 해주면 2400에 1080이면 3480이고, 얘는 140이면 어쨌든 얘보단 커요. 여기서 10만 빼주면 되니까 여기서 260 뺀 거랑 똑같잖아요. 왜냐면 10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3640. 얘는 뭐죠? 3600. 그러니까 가장 작죠, 일본이. 아, 귀찮게 물어보네요, 진짜. 2016년 원화 환산 연봉은 일본이 미국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1300, 그러니까 13N 곱하기 13. 얘는 1100원. 그럼 3300이죠. 얘는 뭐지? 2600에다 90 더하면 뭐죠? 397, 1170인가? 3770인가요? 자, 그러면 일본 기업이 3700 뭐 어쩌도 되니까 3300보다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라는 거고요. 4번 볼게요. 15년 대비 16년에 중국 기업의 그 증가율 140에서 160의 증가율은 14에서 16 일본 기업의 원화 환산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1100에서 1300. 그 말은 일본은 11에서 13으로 증가를 했고 중국은 14에서 16. 자, 똑같이 2가 증가했네. 근데 가장 증가한 숫자가 작을수록 11분의 2가 당연히 14분의 2보다 크겠죠. 얘가 누군데? 이거. 근데 이게 더 큰데 이거보다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연봉 증가율을 할 수 있냐? 이걸 곱하고 나서 이걸 곱하고 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텐데, 예를 들어서 1,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이 있고 12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 보면 2배 증가율이죠. 곱하고 봐봐. 똑같이 2배죠. 얘네들이 뭔데?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은 3년 동안 고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4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얘보다는 덜 귀찮게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광석류의 수입화물 처리량 대비 광석류의 수출화물 처리량은 80% 이하라고 했는데 광석류가 384야. 근데 여기 광석류가 없네? 당황하지 말고 4위가 260이니까 5위부터는 적어도 얘보단 작겠죠. 근데 그냥 260으로 볼게요. 편하니까. 그러면 260분의 384. 얘의 80%는 뭔데요? 240에 얘 더해주면 300이 넘죠. 근데 260이니까 80% 이하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외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니은이 동일하네요. 리을이랑. 그럼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니은 리을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표현보다는 똑같으니까 여기 선지 배치가 우리가 기억을 확인해서 지웠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디귿만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11년 대비 12년의 처리량 증가율은 수출 화물이 수입 화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수출이 얘죠. 얘가 수입이고 근데 딱 봐도 얘가 더 큰 거 맞지 않아요? 여기서 1300 정도 증가했는데 얘는 지금 1700 가까이 증가를 했어. 증가량도 많고 분모도 작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의 증가율이 얘보다 크겠죠. 얘는 뭔데? 수출. 그래서 수출 화물이 수입 화물보다 크다. 얘는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틀렸으니까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리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뭐 수입 화물 처리량은 얘인데 얘들이 다 더한 것 중에서 얘가 가장 크면 되는 거잖아. 얘네 다 더한 값이. 근데 얘네 다 더해도 얘보다 작고 이거 다 더해도 얘보다 작고 이거 다 더해도 얘보다 작고 그러니까 절반 미만이다 라는 게 맞죠. 35번 옳지 않은 거 똑같이 81년에서 90년 무역 규모 상품 변화, 그러니까 수출액 비중 상위 상품 변화, 수입액 비중 상품 변화. 어려운 그 자료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막 되게 어려워 보여요. 막 많으니까. 1번. 연도별 무역 규모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연도를 6번이라고 했는데 이거분에 이거를 50% 넘냐? 그렇게 봐도 되고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크다. 왜냐면 그럼 50% 넘으니까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얘네 둘을 비교해 볼게요. 나머지는 수출액이 크죠. 6번 맞습니다. 84의 우피 수출액은 87의 쌀의 수출액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84 우피가 어디있죠? 84년도 우피 32%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253에 32%를 곱하고 87 쌀 394 15.5 15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지금 2배를 넘죠. 얘는 지금 2배 증가율이 안 되죠. 그럼 따라서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피 수출액이 얘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그럼 옳지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 되게 막 자료가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리고 5번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역 규모 중에 한냉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7년에 84년보다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수입액 한냉사부터 보죠. 9.9 그냥 10%로 봐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한냉사가 안 나와 있는데 한냉사는 아무리 못해도 얘를 넘을 수 없죠. 그래서 얘를 그냥 5.0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9.9 얘가 몇 년도? 여기 이제 수입액을 곱해야겠죠. 한냉사 수입액이
84년도에 338, 87년도에 659. 자, 보면 여기서 여기는 2배지. 얘는 이제 2배가 돼야 안 돼요. 얘가 2배가 676인데 659는 못 미치죠. 따라서 얘가 더 큽니다. 84년보다 87년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감소한 게 맞겠죠. 36번 보도록 할게요. 특수학급 현황을 나타낸 건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특수학급 설치율은 국공립 초등학교가 사립초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이게 이제 특수학급 설치율이잖아. 4분의 1이죠. 25%. 얘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게 무슨 뜻이죠? 100%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0%가 돼야 안 돼요. 1이 안 되잖아. 4596분의 4596이 1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니은, 모든 학교급에서 국공립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50% 이상. 이거 곱하기 2에서 얘를 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넘고 넘습니다. 자, 그럼 제거를 해주면 디귿은 동일하니까 보지 않고요. 리을만 볼게요. 학교 수에서 장애학교 배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립초가 사립 고등학교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76분의 16, 948분의 494.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왜? 곱하기 2를 했을 때 980. 분모를 넘어. 그 말은 얘는 50%를 넘는데 얘는 지금 50%도 안 되죠. 2배에도 32니까 분모를 못 넘으니까요. 그래서 사립초가 낫다. 맞습니다. 37, 38 연계 문제 보겠습니다. 2009에서 10년 동안 전체 산업과 보건복지산업 취업자 수에 관한 자료이고 종사 형태별 취업자 수로 되게 쪼개놨어요. 그리고 7에서 10년간 보건복지산업 종사 형태별 또 취업자 수를 쪼개놨고, 자, 기억 보죠. 2010년 보건업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여길 봐야겠네. 보건복지산업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를 비교를 하래요. 따로 빼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합시다. 자, 얘는 지금 2배 약간 넘어요. 2배 해주면 1264니까. 근데 얘는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못해도 2.5배를 넘어간다는 거죠. 얘는 2.5배가 안 돼요. 한 2.2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가볍게 보면 3배는 안 되지만 한 2.8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보건복지산업 상용 근로자 수 대비 임시 1 근로자 수의 비율은 8에서 10년 동안 매년 상승. 자, 분자 증가, 분모 증가. 하지만 얘 지금 24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서 9 증가한 게 여기서 24 증가한 것보다 크죠.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약간 큽니다. 증가하고, 이것도 볼게요. 자, 100. 근데 여기서 보면 1230에서 1390이면 160이니까 10%를 넘어요. 증가율이. 얘는 10%도 안 돼. 왜? 15 증가했으니까. 따라서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10년도엔 감소해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저는 리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까다로워 보이니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의 비율이 2009랑 10이 동일하다면 2009년 상용 근로자는 100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일단 2010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지? 1286분의 1046, 129분의 105로 볼게요. 이 비율이 같대요. 2009년이랑. 자, 그럼 2009년 상용 근로자는 모르니까 X로 두고 2009년 보건복지 및 1153이지. 그럼 1115로 볼게요. 자, 그럼 계산하면 X는 뭐가 되죠? (129)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그냥 130으로 봐도 이거 100 곱해주면 11,500이죠. 거기에 이제 500 더해줘도 12,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0분의 이거면 제거해주면 이게 지금 뭐야? 100이 안 돼요. 내려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안 된다는 거죠. 100만 명이. 100만 명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단위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100이냐 1000이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 수치가
100을 넘거나 1000을 넘는다면 무조건 그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니까. 제가 지금 단위를 신경 안 쓰고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이걸 하나 줄여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자, 그냥 해보죠. 이거죠? 얘가 일단 100보단 작잖아.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아까 이거보다 이거 할 때 0을 그 단위수를 하나 줄여줬잖아요, 여러분. 0을 이제 하나 더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그럼 1000보다 작아요. 근데 1000이 뭐야? 1000명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단위수가 콤마는 100만이거든요. 1100만 10억 조니까. 따라서 이게 100만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근데 얘보다 작은 건 무슨 뜻이지? 100만 명을 못 넘는다는 소리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8번 추가 자료네. 볼게요. 얘 있고, 자, 세부 업종별로는 2009년에 비해 10년에 보육시설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쪼개놓은 거는 지금 세부 형태별이 없어요. 따라서 세부 형태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왜냐면 10년도 없고 2009년도 없으니까 리을이 필요합니다. 자, 남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가 나오네. 2010년에. 그 말은 남성 취업자가 필요하죠. 왜냐면 여성 없어도 여기서 남성을 취업자를 빼주면 여성밖에 없잖아요. 뭐 제3의 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 리을 일단 들어갑니다. 나머지 보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네, 나머지 뭐 요구한 거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요구한 게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없어요. 니은, 디귿, 미음 중에서. 정답은 1번. 자, 39, 40 마지막입니다. 보고 끝내죠. 숙박 출장 가네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봐야 되니까 의미가 없고, 숙박비, 일비, 항공비. 그래서 출장 기간이 3박 4일이면 숙박비는 3박, 일비는 4일. 항공비는 1인당 200달러. 오케이. 자, 기억. 항공비를 50% 더 지급해도 출장팀에 하면 초과하냐고 했는데 50%는 100달러죠. 5명 가요. 즉 500달러가 추가가 되죠. 그 말은 예산 한도가 3,500달러 미만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는 총 숙박 여비가, 출장 여비가 3,500을 넘냐 안 넘냐를 지금 보라는 거죠. 계산해보죠. 자, 항공비 5명이니까 1,000달러. 그 다음에 숙박비부터 계산합시다. 3박을 하니까 240달러, 120달러. 그 다음에 여기다 2인, 3인을 각각 곱해야겠지. 그 다음에 1비. 4일을 하니까 360달러고요. 얘는 280달러고. 똑같이 2인, 3인을 곱해야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계산 잘못했나? 7, 4, 283. 그러면 이게 왜 560이야? 큰일 날 뻔했네. 840이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죠. 공교롭게도 얘네들이 짝이 지어지네요. 1200으로. 2400이니까 3400달러. 여기다 500달러 추가해도 3900이니까 4000달러 안 넘어가. 그래서 맞습니다. 얘는 초과를 하지 않아. 근데 얘는 초과한다고 했죠. 얘는 틀린 거죠. 사실 이렇게 해도 예산 한도가 초과하지 않는데 얘는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기억. 그럼 1, 2, 5 중에 답이 나오고, 자, 여기선 니은이 없어. 그럼 니은은 볼 필요 없습니다. 얘는 맞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디귿 보죠. 출장 기간을 4박 5일로 늘려도 해외 출장비는 예산한도 초과하지 않냐 물어봤는데, 일단 3,400달러에다가 1박하고 1일씩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부장이 160달러니까 2배 하면 얼마죠? 320달러. 과장은 뭐야, 왜 320이야? 80달러를 2명이니까 160달러지. 그 다음에 과장은 120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비도 한 번씩 해줘야겠죠. 과장이 3명이니까, 부장이 2명이니까 180달러에 과장 210, 390달러인가요? 이거 둘이 다 하면 280달러. 그럼 이게 670달러죠. 넘어갑니다. 예산한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리을만 볼게요.
부장 1인당 숙박비, 일비 기준을 각 10달러씩 줄인대요. 그 말은 그 다음에 부장 한 명을 추가해도 출장비가 초과하지 않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볼게요. 우리가 그 과장까지 다 계산해 놓은 게 3,400달러였죠. 근데 부장 한 명을 추가해. 일단 항공비 더해줍시다. 3,600달러. 자, 그 다음에 부장만 10달러씩 줄였어요. 그 말은 여기서 빼줘야겠지. 부장 일단은 그 3박이니까 부장 2명이면 20달러니까 여기서 60달러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일비도 10달러가 빠지니까 4일 동안 있죠. 40달러. 근데 부장이 2명이니까 즉 80달러가 빠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140달러죠. 이걸 빼주면 뭐가 되죠? 3,460달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부장 한 명이 추가되는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겠지. 자, 70달러, 3박이니까 210달러. 그 다음에 90달러가 아니라 80달러. 4일 동안 머무니까 320달러. 이걸 더해주면 530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되지? 3,990. 따라서 초과하지 않습니다. 오르니까 틀린 것만 고르면 1번이 정답이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40번 보고 이제 게임 끝내도록 할게요. 그 산의 고도랑 최저기온이 나와 있고 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단풍 절정기 시작 날짜 가장 늦은 산을 고르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보죠. 특정 고도의 일 최저기온이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해당 고도의 단풍이 늘기 시작한다. 각 산의 단풍 절정기 시작 날짜는 해당 산의 고도 0.8s, 0.2t의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날짜고, 고도가 10m 높아질 때마다 0.07도씩 내려간다 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죠. 400m, 720m, 320, 600m, 160, 340m, 80, 220m, 240, 600m 맞나? 시작 고도에서 10m 높아질 때마다 0.07도 하강한다고 했으니까 얘 220 줄어들었죠? 그럼 얘 2.2를 곱해야겠네. 7에다가 2.2 곱하기 7하면 1.4, 1.4에서 1.54죠. 1.4, 0.14. 그래서 1.54도가 줄어드는 걸 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 고도의 1 최저 기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외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20 증가했으니까 1.4도. 얘는 14 증가했으니까 0.91도. 왜냐면 14 곱하기 7이 91이니까. 얘는 12 증가했으니까 12 곱하기 7은 84니까 0.84도. 얘는 300이니까 2.1도. 이 말이 뭐냐? 여기서 2.1도, 그러니까 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4를 뺐을 때 5도씨 미만인 날짜가 단풍 절정기입니다. 볼까요? 여기네. 얘는 10월 18일. 이렇게. 여기서 빼주면 5가 이하로 내려가니까 가장 빠르네. 그 다음에 나 볼게요. 1.4 나는 여기네. 왜? 1.4 빼줬을 때 5도씨 이하니까 5도씨도 되는 거잖아요. 다 볼까요? 0.91도. 5.9가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서 빼주면 5도씨 미만 내려가니까. 나머지는 5도씨 이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라 보면 0.84. 그럼 5.84가 어딨지? 여기 있네. 됐어. 2.1도니까 얘는 7.1도면 단풍 절정기네. 자, 그럼 단풍 절정기가 누가 가장 늦나요? 얘죠. 10월 27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2014년 오후 공채 자료 해석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